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시간에 제1차 챌린저스 데이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에어밋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적의 사용 환경을 위해서 되도록 데스크탑이나 랩탑으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접속 환경을 위해서 참석하시는 동안에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로 가기 버튼은 누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에어밋 채팅창에서 열심히 반응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더 브릿지의 현혜리라고 합니다. 이노포트는 코이카에서 주최하는 사회혁신 허브 사업으로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이노포트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찾는 사회혁신 실험실이라는 브랜딩으로 저희 사단법인 더 브릿지와 주식회사 MY 소셜 컴퍼니가 공동 운영하며 글로벌 개발 협력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예비 그리고 초기 창업가를 지원합니다. 이노포트는 인식 제고, 개도국 문제 해결 역량 강화, 개도국 창업 인큐베이팅,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차 챌린저스 데이는 그중 인식 제고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 보통 청년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크 콘서트이자 네트워크 행사입니다. 오늘 챌린저스 데이에서는 보통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천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실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텐데요. 코이카에서 인권 경영을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께서 특별히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제1회 코이카 이노포트 챌린저스 데이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코이카 사회적 가치 혁신팀의 정윤희라고 합니다. 먼저 코이카 이노포트 챌린저스 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이카 이노포트는 2019년 10월 역삼동 청년 창업허브에 개관하여 2020년부터 개발협력 분야 사회혁신가와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챌린저스 데이는 코이카 이노포트와 개발협력 분야를 많은 분들께 소개하는 행사로 작년에는 누적 시청자 수가 총 16,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올해 코이카 이노포트 챌린저스 데이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코이카 이노포트, 국제개발협력과 사회혁신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이카 이노포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개발협력 분야 디지털 전환 등 시의성 높고 흥미로운 개발협력, 사회혁신 분야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올해 첫 챌린저스 데이에서는 청년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와 권리, 책임을 규정하고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명시한 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을 근거로 구직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청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였을 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2조에는 청년기본법의 기본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챌린저스 데이를 통해 청년기본법이 강조하는 청년의 권리와 민주시민, 세계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이어질 챌린저스 데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국내 난민 커뮤니티를 지원해온 활동가, 코이카 제1기 청년위원, 동티모르 여자축구대표팀 감독, 개발협력 문제를 혁신적 기술로 해결하고 있는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인권,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매일 각자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청년 여러분께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대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로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인 패널 토크 세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년의 역할은 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드립니다. 먼저 아프간 및 미얀마 사태 그 이후 난민의 생존과 안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장재익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의 프로텍션 어소시에이트로 계신 분이십니다. 장재익 님은 이전에도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표부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싸 난민 김민영 님이십니다. 이란에서 오신 난민 청소년으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서 개회사도 하시고 디아스포라 영화제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 행사 그리고 현재는 모델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널은 청년의 개발협력 참여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는 코이카 청년위원이신 이다선 님이십니다. 이다선 님은 청년 중기 봉사단 활동을 하셨고 또 코이카에서 주최하는 환경경영 공모전 최우수상, 코이카 디지털 뉴딜 공모전 최우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세 분 모두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 참여 신청을 통해서 패널 분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와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 20분 동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질문 중 골라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에어밋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오늘 행사 참여하시면서 패널이나 연사분들께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장재익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프로텍션 어소시에이트로 일하고 있는 장재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왜 난민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치, 의무,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난민을 수용하고, 물론 난민 제도의 틀 안에서 적법한 난민 인정 절차를 통해서 난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계신 김민영 님께 다음 질문 드릴게요. 난민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란 난민 김민혁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질문에는 이제 난민이라고 해서 꼭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이런 희망 옆에서 함께 연대하는 이런 활동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난민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서 할 수 있다는 응원, 또는 이제 같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난민이신 분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질문사항 계속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다선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코이카 청년위원회가 다소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선이라고 합니다. 청년위원은 올해 1월에 발족한 위원회로 지난해 만들어진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개발협력 생태계 진입과 보다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청년위원회는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14분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위원은 마찬가지로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6분은 코이카 내부 직원들의 청년 세대로 구성된 청년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주로 청년
코이카 내부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의 국제개발 핵심 역량 탐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위원 자체가 올해는 처음 발족되었지만 앞으로 보다 건전한 국제개발 생태계에서 청년들의 진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발 협력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또 포인트만 꼭 집어서 답변을 너무 다들 잘해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장재익님께 돌아가서 질문 드릴게요.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조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당장 저희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서도 여러 부서의 인턴분들을 모집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기구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NGO 단체에서도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 관련해서 여러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턴십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도 있고요.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해외로 진출하실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이 또 대한민국 정부 지원을 통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장 전만 해도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유엔 자원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유엔 난민기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무소에서 난민 보호팀에서 활동을 하다 왔고요. 그리고 코이카에서도 같은 UNV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자협력 전문가 KMCO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한국 청년들이 여러 해외에서 유엔 난민기구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지금 금요일 저녁 소중한 시간에 또 이 소중한 기회에 자리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난민 보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잘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참여가 난민 보호를 위한 어떤 큰 사회적인 참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분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장재익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코이카나 외교부 또 난민 관련된 국내에 있는 기관 또한 국외에 있는 기관들도 수시로 보시면서 열고 있는 행사 아니면 모집하는 인턴이나 직원 채용이 있는지 잘 보시면은 기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우리 김민영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난민이 되기 전 그리고 난민이 되고 난 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난 변화 또 우리 김민영님의 아니면 다른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 게 있는지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등 자연스럽게 난민이 되기 전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난민 인정 전의 시선에서는 이제 난민이 인정되기 전이니까 저를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으로 보는 시선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냥 외국인으로서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난민 인정자가 되기 전에는 G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F 비자가 아니라 G 비자였는데 이 비자는 이제 그냥 체류만 할 수 있는 비자고 뭐 예를 들어서 공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집 계약서나 뭐 이런 거를 작성할 수 있는 비자가 되지 못해요.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비자가 안 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슬픈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보냈어야 했는데 난민 인정 이후에는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기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고 내가 학교를 졸업을 해도 대학교를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많이 행복해졌다고 느끼고 시선에서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난민이다, 좀 대단하다라는 시선들도 있었고 난민으로서 뭐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는
안부가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난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난민 신청자들을 되게 챙기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길인데 이제 또 걸어가시니까 함께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그 짧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또 힘드셨을지 그 어렴풋이나마 저희가 공감하고 또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에어밋에서 그 김대훈 님께서 이런 말씀 남겨 주셨어요. "난민에게 경제적 지원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셔서 네, 깜짝 놀랐는데 혹시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저는 이제 2010년도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현재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이다선 청년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이카 청년위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청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네, 제가 코이카 청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이 계속 계속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발대식이라던가 그리고 코이카 30주년 기념식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개발협력 핵심 역량 탐구에 관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의 문제를 듣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제약은 없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장재인 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 각 부문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요즘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난민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 이렇게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바르게 또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등등 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난민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뉴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우려가 많이 섞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그러한 우려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우려를 해소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부문, 저희 일반 시민들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각 부문의 역할이 모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저희 주변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난민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오해나 가짜 난민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많은 오해와 왜곡된 사실들이 전파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더 알아보면은 이러한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먼저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정부에서도 이에 호응해서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응들,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계의 인식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당장 우리 자신이 남에 대한 올바른 사실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올바른 이해를 기름으로써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 흐르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저희 개인 차원에서는 올바른 소식을 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신력 있는 기관,
전문적인 기관, 특히 우리 난민 관련해서는 UNHCR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우리가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 SNS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바른 정보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김민영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참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에 입각한 재미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난민에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병역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네. 또 남성분이시고 이제 20살이 넘으셨을 텐데 이 문제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병역 문제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난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기의 국적을 가지고 난민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 돼 있는 거고 이제 병역의 의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화를 했을 때는 이제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지금 현재로서 지원이 가능하게만 된다면 저도 지원을 해서 병역 의무를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떤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을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네. 저희 모두 다 명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이다솜 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기에는 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 이미 관심 갖거나 전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반면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개발협력 분야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가 참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개인적인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개발협력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렵지만 저는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파라과이로 청년 중기봉사단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해외 봉사를 간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작게나마 프로젝트 같은 걸 관련해보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 봉사 수준을 넘어서 개발협력으로 관심을 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작은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돼서 관심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 파견이 끝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 뒤에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조금 확장시키고 싶어서 코이카에서 운영하는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국제개발협력 이해 교육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한다던가 되게 단순한 일상의 부분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발협력이라는 게 엄청난 특별한 뭐 지식이라던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작은 관심을 조금 키워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은 그냥 저의 개인 관심사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 개발협력이었네라고 된 경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처음에 어떻게 개발협력이라는 것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갖게 되신 관심사들로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다시 장재익 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시간상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들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난민 관련된 일을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그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는 난민 캠프들이 있어서 캠프에 직접 가서 난민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여러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함께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시리아에서 온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시리아라고 하니까 지금 시리가 반응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리. 네, 그 여자아이가 이제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팬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저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와서는 혹시 한국에서 왔냐고 눈을 반짝이면서 얘기를 하더니 굉장히 또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막 또 가까워지고 많이 반겨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고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이 상을 못 받은 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한국인인 저보다도 막 분개를 하던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웠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이라서 더욱더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는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럼 이제 김민영 님께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같은 질문이에요. 혹시 난민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오셔서 거의 10년 넘게 계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계급 사회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난민 재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서 인터뷰가 되게 많이 잡혀 있었어요. 언론사에 대한 인터뷰가. 근데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교복 입고 인터뷰를 하지 마라. 우리 학교에서도 하지 말고 학교 이름이 나오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인터뷰가 당장 시급한데 이제 학교를 안 나오고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가 끝나면 학교 후에 잠깐씩 인터뷰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육감님이 저희의 사정을 듣고 학교에 방문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방문을 하실 때 기자분들을 이제 다 같이 학교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날부터는 저희 학교에서 모든 촬영이 되는 이런 아주 그냥 빵 터지는 사이다의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굉장히 그 순간이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비슷한데요. 우리 이다선 청년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발협력 관련된 활동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개발협력 경험을 했는데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봉사단 파견 활동이 제일 인상적이고 현재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그 봉사단 활동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청년위원 활동을 하면서 국제개발 핵심 역량 탐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도 청년에 속하고 실질적인 청년분들이 어떻게 개발 협력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걸 연구했던 부분이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계속 동시에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중에 몇 가지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바로 우리 이다선 님인데요.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베네핏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제가 오늘 참석하고 있는 챌린저스 데이 같이 좀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가 외교부 소속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관련한 행사에 초청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저희가 그 분기별로 정책 심의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내부에서 안건 개정이 필요할 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선 볼 수 없지만 좀 내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코이카의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좀 볼 수 있다는 것이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정말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젠 청년 정책 제안에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혹시 참여해 보셨는지 경험 한번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 때 코이카 정책 그 제언 과정에 참여했을 때는 청년위원들께서 지금 현재 코이카 봉사단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청년 중기 봉사단이라든지 프로젝트 봉사단이라든지 그 해당 조항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해당 업무를 하시고 있는 실무자분들께서 청년위원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청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청년이 참여한다는 게 참 당연한 것인데 또 그동안은 또 잘 되어지 않았는데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이다선 님께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 중에 김민영 님께 하나 질문이 와 있습니다. 현재 모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소개가 되었는데 어떻게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꿈이 사이버 수사대 쪽에 관련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다뤄야 된다는 그 위압감에 컴퓨터만 다루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신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신을 못 챙겨서 제가 가고 싶었던 사이버 고등학교에 못 가게 돼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평상시에 이제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어서 이제 브랜드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패션쇼를 보게 되는데, 이제 옷이 빛났던 이유가 모델들이 활약을 해서 옷이 빛나 보였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면서 나도 패션 모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유튜브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카데미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이상봉 디자이너 선생님의 패션쇼를 하면서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와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와 진짜 또 그렇게 유명하신 디자이너님과도 함께 작업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장재익 님께도 질문이 와 있는데요.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다른 난민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차별점이 혹시 있을까요? 난민 관련해서 한국이랑 다른 나라랑 정책이 다른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난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서 그 협약 가입국 같은 경우에는 난민 보호의 1차적인 책임이 각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상황별로 굉장히 상이하게 난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국내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해서 도입한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국제 난민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과 난민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법무부와 한국 정부와 함께 유엔 난민기구도 조금 더 같이 함께 협력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장재익 님을 모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몰랐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이다선 님께도 또 질문이 와 있는데요.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이 어떤가요?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선발되어서 활동하고 계신지 그 과정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선발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해당 모집 공고를 코이카 홈페이지 내 코이카 소식란에서 봤습니다. 보통 그 관련 공고 같은 거는 보통 개발협력 일자리 행사 이런 파트에서 나오는데, 저는 코이카 소식 내 공지사항에서 발견을 하여서 지원을 하였고, 코이카 이 청년위원회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코이카 개발협력 사업을 좀 경험한 만 34세 미만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험이라 하면은 봉사활동 파견을 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코이카 사업 수행 기간 YP 아니면 해외 사무소 YP 같이 좀 코이카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라던가 봉사 경험을 한 분을 우선적으로 분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작년 11월쯤에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고를 보고 제가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코이카 청년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업 부분이랑 청년 인재 양성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양성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코이카 사업을 경험한 일정 부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청년위원회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랑 인재 양성으로 나눠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요건이 된다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말 저희가 열심히 부지런히 정보를 찾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자격 요건 이런 거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요. 앞으로 코이카 관련된 사이트 보시면서 코이카에서 열리고 있는 많은 기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민영 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에 난민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랑 처음에 한국 왔을 때부터 이제 저희는 커뮤니티와는 연관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하셨어가지고
그렇게 둘이 생활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 난민 인정 이후에는 제가 직접 이제 사회 단체들을 찾아가면서 또는 이제 물어봐가면서 어떻게 해야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맵이라는 단체에서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는 단체에서 저희 난민분들을 한 명씩 소개를 해줘요. 사람책 활동으로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러면 이제 신청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돕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되게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참 또 우리가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난민을 접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어떻게 또 루트를 알려주셨는데요. 이러한 기관 이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도 어떤 활동이 있는지 또 신청해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직접 얘기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재희님께 다시 질문이 와 있는데요. UNHCR에서 자랑할 만한 청년 관련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청년 관련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답변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기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난민의 권리 옹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청년의 상황 같은 경우는 난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기구에서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난민의 세계 동향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올해 몇 년째 올해도 몇 년째 계속 강제로 이주하는 사람들, 강제로 고향을 잃고 타국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8,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한 절반 가까이 되는 42%의 사람들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동, 그리고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민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이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강제 이주의 상황에서 조금 더 어려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활동들을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실시간 반응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좀 전에 우리 김민영 님이 말씀해 주신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이카는 개발협력 일자리만 봤는데 소식란도 들어가 보고 보야겠습니다. 네, 다양한 또 반응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다선 님께 돌아가서 질문 드리면 코이카와 청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청년 관련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코이카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코이카 청년위원은 저희 올해 1회로 발족된 위원회고 사실 그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짧게 그 하반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앞서 말했던 분기별로 진행하는 코이카 내부 정책 심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진행했던 국제개발 핵심 역량 탐구를 그 연구 보고서 발간 단계에서 멈췄는데 혹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청년위원들과 그 내부적인 검토가 된다면은 이를 논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계획까지는 제가 올해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측드리긴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코이카 내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라던가 노력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저희가 코이카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코이카 청년위원회는 사실 이게 코이카 안에서 청년위원도 있고 또
청년 대상이 아닌 조금 더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비슷한 형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공식적인 보고는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위원회고 회의 같은 저희가 좀 분기적인 미팅을 주로 하는 것이다 보기 때문에 다만 청년위원회로서 뭐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은 ODA 도서관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고 조금 청년위원회 활동한 그 행사 같은 거를 보시면은 그분들이 직접 참석한 행사를 조회하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이카 내부 홈페이지에서는 청년위원회를 검색을 했을 때 좀 중심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세분화된 활동들을 검색을 해서 보시는 것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ODA 도서관에서 먼저 검색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그 안에서 관련된 걸 검색해 나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팅창에 정말 굉장히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더 많은 질문들은 저희 3부에 네트워킹 시간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직접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 나누어 주신 우리 세 분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도 채팅창에 열렬하게 박수 소리 들릴 만큼 함께 반응해 주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패널 토크 세션을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쉬는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코이카 이노포트 제1차 챌린저스 데이 두 번째 세션에는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들의 활동이라는 주제의 연사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강연에 참여해 주실 연사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스포츠 참여를 통한 여성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 주실 이민영 동티모르 여자 축구 국가대표님 감독님이십니다. 이민영 감독님은 한국 여자축구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역임하셨고 대한축구협회 지역 지도자도 역임하셨고 또 이전에는 동티모르 청소년 대표팀 U19 코치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사로는 태양광 배터리로 아프리카 아이들을 일터 대신 학교로 초대한 요크의 장성은 대표님이십니다. 장 대표님은 미국 타임즈의 2019년 베스트 인벤션에도 선정되셨고요. 태양광 충전 시스템인 솔라카우를 개발했고 한국의 적정기술협회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민영 감독님은 현재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장성은 대표님은 현재 아프리카 출장 중이셔서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두 분의 강의를 녹화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두 분 강의를 연달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동티모르라는 나라에서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의 목차로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작지만 큰 차이, 가치 있는 삶, 이 순서로 준비해 봤고요. 짧은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동티모르는 아직까지도 이제 시민의식이 매우 낮은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자리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구에서도 더더욱 심하겠죠. 여자가 무슨 축구냐 하는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운동장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직접 잔디를 깎고 치우고 쓰레기를 주워서 공터를 만들었고, 그 공터에서 좁은 공간에서 같이 훈련을 했고, 또 이제 해외에 나가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훈련용품 같은 건 사비로 사서 사용을 했고, 또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스쿠터를 타고 해변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 대회에서 저희가 준비를 또 열심히 해서 잘 하기도 했고, 운도 따라줘서 저희가 국제대회에서 첫 승을 하게 됐어요. 싱가포르 상대로. 그래서 그 대회를 통해서 여성 스포츠, 그것도 축구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 여성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다녀왔더니 많은 상황들이 그렇게 막 크게 바뀐 건 없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달라진 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수들이 지금 보이는 사진에처럼 유니폼이 생겼고요. 그리고 정식 규격에 맞는 운동장에서 여자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훈련을 할 수 있었고,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일 크게 변한 부분은 처우 개선 부분인데요. 남자 대표팀 선수들은 매일 훈련을 하고 훈련 수당을 받아요. 여자 선수들은 그런 제도가 없었고,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해도 달라고 얘기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고 나서는 여자 선수들에게도 수당이 지급이 되고, 훈련을 빠지지 않고 수당을 받으면 웬만한 월급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선수들이 더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개인적으로 제가 더 좋은 건 어린 유소녀 축구 선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부터가 축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설거지를 시킨다던가 계란을 팔든 야채를 팔든 돈을 벌어 오라던가 그랬었다면,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운동장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이 생겼고 부모님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청소년 대회도 한번 나갔었는데, 결과는 물론 좋지 않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한 해 한 해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동티모르에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티모르에는 여자 축구 리그가 원래는 없었는데요. 제가 오고, 그리고 처음엔 대표팀 선발을 위해서 리그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선수들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리그가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리그를 출범했고, 지금 리그를 통해서 선수들도 많이 생겼고 또 팀수도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눠서 할 만큼 실력 차이도 꽤 많이 나는 편이고, 또 여자 리그 경기가 있는 날에는 동티모르 국민들이 많이 운동장을 찾아주셔서 여자 선수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다 같이 보고 또 재밌어 하고 그만큼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를 리그를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 사회혁신이라고 하는데 전 사실 사회혁신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사회혁신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나라를 바꾸고 뭐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검색 결과에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혁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나라에서만큼은 성평등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나. 여자 선수들이 축구를 통해서 사회혁신을 이루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또 공을 좋아했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게 된 게 축구고, 또 축구를 하면서 그냥 재미있게 축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성인이 됐을 때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제가 지도자가 된 이유이기도 한데, 전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제일 잘했고, 또 축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축구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고, 또 축구를 통해서 승패도 알게 하고, 또 축구를 통해서 이 나라에서는 성평등 문제도 개선이 된 것 같고, 뭐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그리고 제 생각으로부터도 이미 저는 사회혁신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가치 있는 일을 찾고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작년에 이제 지식 채널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코치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대회가 끝나고 우리 여자 축구팀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담벼락에 이제 그림이 그려졌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글에 이 라 부분을 지우는 소녀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 라 부분을 지우면 여성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바뀌어지거든요. 그만큼 축구를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또 편견도 사라질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끝에 제가 말했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저는 계속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해서 나아갈 겁니다. 현재는 코이카 사업으로 스포츠를 활용한 아동 발달 사업에 제가 현장 관리자를 맡았어요. 동티모르 아동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기대하고 또 사회 통합을 추진하고 또 환경을 개선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하고 또 다른 사회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혁신은 누구나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는데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나눠지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Now Here Opportunity라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도 가장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혁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크의 대표 장성은입니다. 오늘은 요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솔라카오를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크는 개도국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의 보급입니다. 우리한테는 물이나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그런 게 전기인데요. 무려 전 세계 13억 명은 전기에 대한 액세스가 전혀 없어서 이렇게 케로신이라는 화석 연료를 사용합니다. 인체에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그 야기시켜서 굉장히 유해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오염 물질이 글로벌 기후 변화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방식의 전기 보급 방식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정말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그러한 좀 한계가 있어서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동노동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그런 상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서브사하라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명 중 1명이 아동노동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학교를 지어주거나 책을 주거나 하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 집 앞에 학교가 있어도 이것을 결정하는 부모님이 일을 하게끔 동생을 돌본다든지 집안일을 하게끔 결정을 한다면 저는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부모님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그 결과 저희는 솔라카오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솔라카오에는 이 등에 그 솔라 패널이 있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케냐 포콧이라는 지역에 가장 최초로 설치했었던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에 그 태양광 패널이 붙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우유병 모양의 그 휴대용 배터리를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휴대용 배터리는 특징이 이 솔라카우에서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 아침 학교에 와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충전을 딱 해놓고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요.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이것을 빼서 집으로 가져가면은 부모님의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고 또 밤에 아까 그 케로신 대신에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미 이 부모님들은 한 달 소득의 한
10%, 15% 정도를 에너지를 위해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끔 하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얘를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학교를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러한 좀 사고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자발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렇게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이러한 기존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솔라카우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테크쇼인 CES에서의 혁신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국제적인 상들을 수상했고요. 이것은 독일의 그린 테크 어워드인데 한국 기업으로는 또 최초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그 코이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증하고 또 현지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루샤의 로즈밍구리 학교인데, 여기서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 한 500명 정도에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겪게 되는 많은 그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이 또 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렇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서요. 이제는 아까 그 사진에서는 한 30명, 50명 정도가 쓸 수 있었는데, 시스템 한 대당 한 250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졌고, 또 이제 먼지가 많은 이런 건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그런 접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되어져 왔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효과성을 조사했었을 때는 저희가 애초에 그 좀 목표로 했었던 그런 출결률의 향상이라든지, 학습 시간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또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거는 자기 효용감의 증가라는 부분입니다. 가정에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를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효용감, 그다음에 자기 자존감 또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그 ICT 기기로 학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기가 있어서 그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퀄리티 에듀케이션까지 같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케로신 사용의 감소로 탄소 배출이 저감되는 것은 또 자연히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코로나 특히 시국에 이제 솔라카우가 또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또 비대면이 되지만,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많은 학생들의 이제 그 교육 자체가 멈추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요크는 이런 국제 기구들이 그 라디오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에너지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큰 좀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는 부분으로 그 진행을 했고, 이제 그 나아가서는 아예 라디오가 탑재된 그런 솔라카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그 개도국의 그 교육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솔라 쪽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라고냐고 백그라운드가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이게 아프리카 같은 개도국을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적인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했냐라고 또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아니고요. 전 디자인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고, 디자이너인데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특징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요크가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저희가 처음 제품은 바로 솔라카우는 아니었고, 솔라페이퍼라는 굉장히 얇고 가벼운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도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태양이라는 그 미디움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전 지구에 골고루 빠짐없이 정말 닿는 그런 특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얼리 어답터라든지 일부의 사용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이거 특성이 조금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좀 태양광이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했었고, 그랬었을 때 이제 정말 개도국에서의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에너지 보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이 지구 인류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단 하루 태양이 그 지구에 도달하는 전체 에너지 양하고 양이 더 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큰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인간의 문제를 좀 해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결과물이 솔라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거창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왕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개인도 또 만족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인류에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면 또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지막 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5월 말에 있었던 그 P4G 그 정상회의에서 그 에너지 세션에 파트너로 좀 선정이 되어서 발표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개도국의 문제, 그리고 또 기술의 발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더 나은 세상, 그리고 더 나은 지구를 위해서 좀 써야 한다는 그런 좀 부분으로 좀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강의 감사합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메시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티모르는 성차별 이슈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여자 축구 대표팀 활동을 시작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지 여성들의 삶이 개선되고 평등한 사회가 형성하는데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성은 대표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이 노동이 아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신데요. 귀한 행보 저희들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분과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먼저 이민영 감독님 참석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성은 대표님은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현재 해외 출장 중이셔서 대신 함께 일하고 계신 요크의 안효진 PM님이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 PM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참가자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 먼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세션 때와 마찬가지로 에어밋이나 유튜브로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그럼 먼저 이민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티모르 내 젠더 기반 폭력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여성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러한 질문이 와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 폭력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잘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포츠 쪽으로만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여성들이 본인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한 저는 존중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축구로만 얘기를 했을 때 그 선수들이 축구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선수들이나 이제 아이들이 있는 선수들은 육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안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건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도 있었다시피 그 리그를 출범했고, 그렇게 리그가 생기니까 이제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어린 동생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 언니들 다 불러서 그렇게 팀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훈련도 하고, 그리고 리그에 참가도 하고, 또 저는 그런 리그를 통해서 재능 있는 선수들도 선발하고, 그래서 선수들이 대표팀 훈련하고 이제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선수는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참여를 유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라를 불문하고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 또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감독 생활 하시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생활 하나하나 케어하시면서 어떻게 더 첨예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셨다는 게 정말 고무적인데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요크로 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빈곤과 가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여기에 안유진 PM님 답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크의 안유진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빈곤과 가난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돈이 없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은 기회의 박탈일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누리고 있지만, 특정 그룹은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지금 뒤에 패턴으로도 보이시는 이 솔라카와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또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 지역 커뮤니티가 전기에 대한 접근성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함께 그곳에 있는 분들과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빛을 이렇게 솔라밀크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솔라밀크, 이 빛을 그곳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있는 한 아이, 한 친구도 같이 사용한다. 우리는 이 같은 것을 누리고 있다,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솔라카우를 가지고 물리적으로는 또 환경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저나 여기 있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참 연결점을 만들어준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채팅창으로도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쯤에서 아주 간단한 퀴즈 하나 내고 가볼게요. 가장 처음으로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께는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이민영 감독님께서는 이제 동티모르네 그 성평등 상황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성평등과 가장 밀접한 그 SDG 목표 넘버가 무엇일까요? 몇 번일까요? 번호를 써주세요. 네, 와. 막 네, 이영상님이 가장 먼저 5번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기억해 두었다가 네,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크에서 우리 안 매니저님 통해서 우리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노동을 해야 돼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다 그 가난의 이슈가 있잖아요. 이 가난과 가장 가까운 SDG 목표는 몇 번일까요?
너무 쉽죠? 네, 우리 박혜림님, 네, 바로 딱 1번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시면 이제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퀴즈 해봤고요. 다시 우리 이민영 감독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동티모르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게 동티모르가 저도 처음에 이게 나라 이름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직 많이 알려진 나라도 아닌데 일을 여기서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런 데에서 일하다 보면은 무기력함이 몰려오거나 슬럼프가 올 때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우연히 한국에서 그 남자 청소년 대표팀 아시아 예선 대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동티모르 청소년 대표팀도 이제 출전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제가 코치로 합류하게 되면서 동티모르라는 나라도 알게 되고 동티모르 아이들과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뭐 동티모르까지 와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파견 지도자로 현지에 가서 경험도 쌓고 코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 1월부터 여기 동티모르 현지에 와서 일하게 됐고 또 그해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성팀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실 적응하는데 바빠가지고 무기력하거나 이렇게 슬럼프가 온 적은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힘들었던 건 이제 올해 4월에 동티모르에서 크게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연재해를 막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고 있다가 이제 집이 침수가 되면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빠져나온 적이 있거든요, 4월에. 그때 제가 사실 여기까지 와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집에 가고 싶다, 한국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국제대회도 지금 계속 참가를 못하고 있었고, 훈련도 못하니까 그런 잡생각도 많아지고 그럴 때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코이카 사업에도 합류하게 되면서 지금은 잘 회복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말로만 듣긴 했지만 실제로 진짜 홍수 났을 상황에서는 참 위협감도 많이 들었을 텐데 정말 이렇게 집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러면은 안피엔 님한테도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 그리고 태도,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솔라카오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점 현장 중심으로 한번 말씀 나눠 주시겠어요? 네, 아프리카 친구들이라고 해서 저희와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르지는 않고요. 저희가 좋은 학교 가고 싶고 열심인 것처럼 그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또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솔라 밀크를 아이들에게 주었을 때 아마 장성은 대표님께서 발표하시는 그 사진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집에 아동의 방에 이렇게 솔라 밀크 저희 램프를 설치해서 아이가 직접 책을 밤에도 읽을 수 있게 진행을 하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아프리카 어린 친구들이 특히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나의 자기 개발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학교에 왔다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러한 전등을 아동의 방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정 전체에서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용감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그래서 이 제품을 처음에는 사용하는 법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랑 전구 조명을 이렇게 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소 모양 키를 만들어서 요 소 모양 키가 이렇게 조명에 있는 각인이 되어 있는 키에도 딱 맞아 들어가게. 그래서 결합이 쉽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동일하게 많은 관심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싶고 뭔가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의지와 그 권리를 갖고 싶어 하고 하는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면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도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요. 먼저 이민영 감독님께 온 질문입니다. 1차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축구를 하기로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축구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을 설득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가능할까요? 네, 사실 정말 없어요.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만 7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재능이 있더라고요. 어린데.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축구를 시키고 싶다. 이제 부모님이 야채 가게를 하고 계셔서 거기 가서 거기에 있던 야채들을 제가 다 사도 20불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사주고 그 아이가 이제 축구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다 사줄 테니 오늘 얘를 축구를 시키자 하고 제가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훈련을 시켜보고 이제 아이가 잘해서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얘가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도저히 그 시간에 훈련을 할 수 없고 엄마 아빠를 도와서 돈을 벌어야 된다 해서 이제 계란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했을 때 사실 그 어린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와서 축구를 시킬 수는 없었고 그런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저 발표 자료에도 말했지만 리그가 생겼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재능이 있고 좋은 선수들은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을 하고 그 선수들한테 이제는 그런 수당을 주게 하루 이제 훈련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재능 있는 선수들은 설득을 시켜서 데리고 와서 훈련도 시키고 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이렇게 말로 쉽게 됐지만 참 쉽지 않았을 거고 놀라운 변화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멋진 스토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한열님께서는 이 감독님 이야기랑 동티모르 스토리는 나중에 영화로 제작될 것 같이 감동적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네, 꼭 영화로 나오면 저희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감독님 전에 또 한국인 감독이 계셨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이제 예전에 가신 분인데 그분의 관련된 스토리가 영화로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제목은 혹시 아시는 분? 이번에 답을 주시는 분에겐 더 큰 기프티콘을 저희가 드릴게요. 동티모르 축구 관련된 영화 제목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5초 세보고 기다려 볼게요. 5, 4, 3, 2, 오, 네. 김한열 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네, 맨발의 꿈 맞습니다. 박희순 배우. 네, 맞아요. 동티모르의 눈물 아닙니다. 네, 맨발의 꿈입니다. 네, 우리 김한열 님께는 네, 기프티콘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한 가지 질문 더 우리 안피엔 님께도 드릴게요.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려움과 극복 과정은 어떤 게 있었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을 고르려니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부분들은 프로젝트 자체에 뭐 인허가를 얻거나 이런 관계자분들과의 그런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처음에 이제 초기에 가져갔던 제품들이 아마 아까 장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하얀색 모델과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밀크는 조금 다르다는 거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사용을 막상 해보았을 때 거기에 예를 들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먼지 바람이 심해서 그런 먼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소 모양의 그 찾기 쉬운 키를 만드는 것처럼 사용자분들께서 저희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용상의 어려움을 약간 표시하신다든지 이러한 사용자분들 또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실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말 그대로 챌린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려움들을 발견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디자인적인 관점, 아까 소 모양의 각인을 새긴 것처럼요. 그리고 또 접점이나 이런 부분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기술적인 관점, 저희는 태양광 전문 업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조금씩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제품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피엠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챌린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극복하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행사 제목이 뭐죠? 챌린저스 데이. 맞습니다. 이렇게 개발협력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이 되는 그런 챌린지들이 참 많죠. 네, 많이들 느끼실 텐데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그 챌린지가 오더라도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참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1부 세션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 나눌 수 없는 질문들은 잠시 후에 네트워킹 시간에 계속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나눠주시고요. 오늘 참 솔직하고 또 공감되는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 감독님 또 안피엠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세션 3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태까지 온라인으로 행사를 한다 하면은 줌이라는 저희가 플랫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에어밋이라는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한번 행사를 개최해 봤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 나눈 패널 및 연사분들과 더 소통하고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 다음 세션에는 개인 연사자분들과의 네트워킹과 이분들의 활동을 더 알 수 있는 자료가 올려진 홍보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왼쪽 상단의 뒤로 가기 버튼, 꼭 왼쪽 상단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트워킹 하고 싶은 패널이 있는 세션 이름을 클릭하셔서 개별 네트워킹 세션에 참가하시면 스태프들이 패널 및 연사분들과의 소통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영상이나 사진 또는 소개된 웹 링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부스도 클릭하셔서 더 많은 정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유튜브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에어밋 접속 링크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네트워킹 세션이나 부스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 반에 모든 행사가 종료되면은 저희가 남겨주신 핸드폰 번호로 오늘 챌린저스 데이 참석에 대한 서베이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꼭 작성해 주셔서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역시 작성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세션도 꼭 참석해 주시고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에서 코이카 이노포트 찾아보셔서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소식을 함께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또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알고 보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어떤 걸 하고 있지? 그게 작을지언정 클지언정 그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그걸 계속 해주시고 또 오늘 챌린저스 데이 통해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를 저희가 응원할게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에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참 기승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이제는 왼쪽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